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 글로벌 한류문화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선무 학생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첫째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가 첫 발표라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간 관계상 내용을 요약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은 대한사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헌 자료에서의 신시 청구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단군 신화, 단군 사화를 우리가 처음에 역사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조선,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단군사와 단군신화의 스토리 전개상 신시와 그와 연관된 청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연구를 통해서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서론에서 연구사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시 청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3번과 4번에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이 신시에 대해서, 신시와 청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이강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단군 신화를 분석을 해서 그 단군 조선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시를 언급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정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견된 그 중국 우하량 유적이라는 곳의 홍산 유적과 그리고 백두산 근처의 만발바자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고고학적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임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중에 홍산 유적을 우리 단군 사화에 나오는 신시로 보셔가지고 국가의 형태로 보신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환단고기 진서론 관련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그 비교적 신시와 청구 관련해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환단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시와 청구는 배달국이라는 국가의, 그러니까 단군 조선 이전에 등장했다고 하는 배달국의 일부라는 연구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상사 중심의 연구도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사관에 따른 해석이나 아니면 그 사상사 중심의 해석보다는 이제 문헌의 맥락을 파악하고 행간을 해석해서 신시와 청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시와 청구의 인식의 변화인데, 일단 신시를 먼저 보면은 이 신시는 삼국 유사를 기준으로 해서 후대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에 많이 들어보신 그 환웅이 개척단을 이끌고 태백산 신시에 오셔가지고 그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교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서 후대 그 사가들이 개인 문집 등등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신증 동국 여진승남이라는 국가 기록이나 아니면 오주연 문장 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단순히 지리를 설명을 하면서 태백산 신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돼 있고, 그 외에
기원이라든지 약천집이라든지 수산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현대 독립운동할 때 그 천도교에서 발행한 개벽이라는 잡지 등등등 해서 다양한 관점의 기록들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 같은 경우에는 신시 단군의 시대에 군신 관계가 정립됐다고 해서 군신 관계를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천집 같은 경우는 남구만이 쓴 기록인데 이 삼국 유사의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의 기록은 사만곡이라는 기록을 보고 쓴 거다라고 해서 그 삼국 그 유사에 기록된 고조선 관련 기록이 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불교식으로 이렇게 조작된 거다라는 게 아니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집 같은 경우에도 일련의 주석을 받아들이고 환인, 아까 박영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환인 환국의 그 글자 문제를 가지고 환국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둘을 합쳐서 환국제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벽 잡지에 글을 기고한 애류 권덕규라는 선생님은 이제 대종교인으로서 환인이 조하신, 환웅이 교하신, 당군이 치화신, 이런 논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시의 환웅이 교화를 베풀었다는 이 사실 자체, 그리고 신시가 존재를 했고 그때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이 사실 자체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대별로 관점이 변화가 되는데 그 명칭이 가리키는 대상이 변화가 되는데, 상고 시대,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시대는 그 황제 또는 우임금과 청구가 연결되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 기록에서 청구의 위치는 항상 중원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청구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청구지 택, 뭐 청구지 뭐 땡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를 특정한 범위 내로 축소해서 얘기하는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오게 되면은 청구가 통칭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례로 그 당나라가 그 장수 설만철을 파견을 할 때 관작을 청구도 행군 대총관이라는 자기를 줍니다. 여기서 청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구 지역으로 가는 군대의 대총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언뜻 보면은 청구도라고 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치러 가는데 청구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록,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삼국사기의 다른 기록에는 또 그 당 황제의 조서를 내리는 가운데서 뭐 해동이 뭐 공물을 바쳐 왔는데 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라가 고구려 보덕국 왕 안승을 임명하는 기록에서 뭐 해동의 등등등등 이런 기록을 합쳐서 생각을 할 때 이 결국 이 청구라는 것은 단순히 고구려나 이런 일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 공간에 함께 있던 우리 선조 국가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지나서 조선시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청구가 아예 그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 지역을 통칭하는 공간이
아예 그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청구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 청구성이 딱 우리 한반도 이 지역을 동이 지역을 관장하는 별자리다라고 해서 이 청구성이라는 명칭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고 더불어서 이후에 다양한 단체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특정한 역사 공간의 아주 협소한 일부를 지칭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선조들의 역사 공간 전체를 지칭하는 통칭으로 확대되고 고착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신시와 청구가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민족사서 환단고기를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시와 청구가 두 개 지역이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배달국이라는 국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환웅천황 때 이미 그 신시와 더불어서 개척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시와 청구가 같은 활동 반경, 우리나라의 역사 공간으로서의 같은 활동 반경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청구는 동북아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례로 이제 청구가 치우천왕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배달국 시대 14대 치우천왕 때 개척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지역이 개척이 되면서 이후에 단군 조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청구국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중원 세력들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라는 지역은 천도를 할 정도로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그 청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중원 세력들을 견제하는 그런 촉각을 세우고 관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독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단고기의 기록을 보면 신시와 청구를 동시에 강조를 하고 그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대 국가 중에 하나인 배달국의 지역으로 각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배달 단국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왜 갑자기 끌고 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명칭이 신시 청구와 연결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기록들을 보시게 된다면 계림유사는 현재 남아 있는 그 문헌이지만 현재 전하는 판본에는 이런 그 PPT에 보시는 것 같은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단조 사고라든지 그러한 다른 민족 사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배달이요, 국은 나라요, 군은 임금이라라고 해서 단군을 단국군으로 보는 입장의 이 계림유사 기록이 있고요. 또 규원사화라는 기록에서는 이제 환검 신인이 그 단으로서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단군 조선을 세운 단군의 나라 이름이 배달이라고 하는 단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애매한 것은 그러면서도 환웅이 그 이전 시대에 환웅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권천세, 그러니까
천년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환단고기와 얼추 겹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시와 고시시와 치우시가 차례로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환웅이 개인으로만 취급하기엔 또 애매한 부분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단민사 같은 경우는 환웅은 한 명의 개인이라고 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시 시대가 단군조선 이전에 신시 시대가 124년이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단군조선이 개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단국은 그 배달국의 일부 소국으로서 이렇게 환단고기에서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이름이 동시에 배달국이라는 전체 나라 이름으로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달국이 전체 영년이 18대 환웅의 1565년이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칭 문제와 신시청구의 체제 문제, 사회 구조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환단고기에 단국 그 관련 기록을 봤을 때 단국에서 돌아오셔서 단군 조선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이 호칭을 연결을 해서 초기에 썼거나 해서 그것이 전승 과정에서 와전이 됐거나 해서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파생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론인데, 추론한 것은 이제 문헌상 그 신시는 그 도시국가 수준의, 적어도 도시국가 수준의 정치체임을 그 삼국유사 해석,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기록들의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구는 청구국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상고시대 문헌을 비롯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볼 때, 그것 또한 신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로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신시와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환단고기에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환단고기가 진서냐 위서냐의 지금 뜨거운 논쟁을 떠나서 그 환단고기 내용 자체를 상세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가치가 있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구라고 하면은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은 그래도 기초적인 것으로서 추정을 해본 것인데,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보면 청구가 이 언덕부, 한자에 보면 언덕부라고 해서 언덕을 나타내는 부수가 있는 청구가 있고 없는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검색을 해봐서 이런 지리적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바로 저 동그라미 표시된 회대 지역이라고 해서 회수와 대산이 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어서, 적어도 청구를 기준으로 한 그 활동 반경이 회대까지는 갔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환단고기의 그 공상 또는 진류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규원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진출한 게 청구를 개척한
치우천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검색을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두 지명이 지금의 하북성 개봉시에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종합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부분들을 종합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신시는 도시국가 수준의 그런 정치체, 도시국가로서 출발을 했다가 이후에 그 영토 확장을 하게 되었지 않나, 그런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구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성기 시절에 그 치우천왕의 개척을 통해서 공상, 지금의 진류, 지금의 하북성 개봉시 지역까지 점령을 했었다, 이런 유동적인 그 지리로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에 관련해서 그 영년 그리고 신단민사 환단고기 규원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체제나 영년 등등 갈리는 의견들에 대해서 향후 많은 다양한 부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신시와 청구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지리 비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에 대한 별칭, 이칭 이런 것들을 청구가 통칭으로 자리 잡았다는 케이스에서 확대를 시켜서 그에 해당하는 뭐 조선, 진국 뭐 이런 이칭, 별칭들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전 사서들, 이 신시와 청구를 기술을 할 때 고려 팔관잡기, 진역 유기, 뭐 밀기 이런 실전 사서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전 사서들의 구체적인 지금 현재 소재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복원을 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궁극적으로는 전산화를 통해서 대중들과 학자분들이 접근하기 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개방해야 된다고, 더욱더 수집해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여러 사서와 학자분들 간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환단고기가 맞는지, 규원사가 맞는지, 신단민사가 맞는지를 종합을 해서 어떠한 뚜렷한 그 이미지를 도출해내야 대중들에게 우리 역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림에 있어서 뭔가 뚜렷한 이야기를 더욱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저의 첫 발표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학자분들과 대중 여러분들의 지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황선무 선생은 굉장히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도 핵심을 꿰뚫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보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거든요. 그래서 환국은 그게 천에 해당해요. 그래서 환국은 하나예요. 근데 배달국은 교화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둘이에요. 그래가지고 배달국은 하나의 나라인데 처음에는 신시에 도읍을 했고 두 번째 14대 치우천왕이 청구로 도읍을 옮기거든요. 분명히 환단고기에서는 18명의 환웅이 1565년을 지속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도 신시하시고 국칭 배달하시니라. 신시라는 것은 배달국의 처음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신시 역대기를 보면은 그 치우천왕은 사도 청구국이다. 청구국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구절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신시본기를 보면은 대변경에 말하기를 신시씨는 이전수계 했다. 그 다음에 청구씨는 이선설법했다. 그럼 이 청구씨가 누구냐 하면 치우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구라는 것은 치우천왕이 도읍을 옮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청구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청구라는 것이 그 대릉하와 산해간 사이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포박자에서 그 가롱이 얘기했던 옛날에 황제가 동도 청구하야 동방에 청구에 와가지고 그 자부 선생을 뵙고서 사막 내문을 받아갔다 할 때 이제 그 청구예요. 그런데 지금 치우천왕릉은 산동성 문상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발해를 건너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독사 방여 기호라는 책을 보면은 청구 땅은 지금 산동성 청주부 나간현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 주위에 고청현 또는 박흥현, 환대현, 그 뭐 수광현 이제 거기가 그 산동성 지역이 또 치우천왕이 두 번째 도읍을 했던 청구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뭐 굉장히 아까 그 지도를 보면은 넓게 잡고 했는데 조금 그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종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해서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역사에 있어서는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역사를 그 신시를 124년으로 봅니다. 갑자년에 단군이 태어나셔가지고 이갑자가 지나가지고 무진년에 125살이 되던 해에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4년이 신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환단고기는 분명히 그 1565년 지속이 됐고 그래서 그 홍합나철과 해학 이기라는 분이 같은 전라도 사람으로서 의기투합을 해서 1905년 일본에 가서 일본 대신과 천황에게 그 조선을 억압하는 것을 항의를 하고 1906년에 돌아와서 그 대한 자광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 부흥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학 이기 선생과 홍합나철 선생이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둘이 뜻을 같이 하질 못합니다. 어디에서 갈라지느냐면은 홍합나철은 삼신을 환인, 환웅, 단군이 삼신이고 단군이 삼신일체 상제라 그래요. 깜짝 놀랄 얘기죠. 삼신이라는 분은 원 우주를 통치하는 주제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해학 이기 선생이 거기하고 결별을 해가지고 단학회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는 배달국이 없고요. 신시가 124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운초 계현수 선생 논문을 쓰다가 1560 그러니까 배달국 기원이 3897년인데 갑자년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가 환국 기원은 기원전 7197년이잖아요. 거기다 2021년을 더하면 이제 그 환국 기원이 되잖아요. 환국이 언제 개국을 했냐면 갑자년에 개국을 해요. 환국도 갑자년, 배달국도 갑자년, 단군은 무진년. 그래서 그 3301년, 1565년 이런 것이 명확한데 어떻게 신시 124년도 뭐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은 환단고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이제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라는 것은 아까도 대변경을 인용해서 얘기했지만 치우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천왕이 옮긴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호칭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진구 선생의 그 칠중화 문제, 저도 이거 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인하대학교의 복귀대 교수 쪽에서는 이 평양성이 고구려의 수도가 아니었다. 그것이 평양성이 어디냐 하면은 요령성 요양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신당서 기록, 구당서 기록을 보면은 지금은 뭐 우리 조선 시대 이후에는 그 칠중성 칠중화를 임진강이라고 보고 그 파주시 적성면,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그 칠중산에 있는 그 중성산에 있는 그 칠중성을 이제 칠중성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닐 것 같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신라의 북계도 아까 그 발표한 대로 좀 높여 잡아야 되는데 이제 연구는 좀 하셨는데 아직 이제 매듭을 못 져가지고 뒤가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있는 게 그런 게 현실이에요. 자, 뭐 저는 근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가면은 아까 이제 계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계림은 신라로 볼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지명으로 봐야 될 겁니다. 지명으로 그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영국공은 당나라 장수 이적이 영국공이 이적이에요. 영국공이 이적이에요. 예. 그 사회자분께서 저의 논문에 부족한 점을 짚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의 논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환단고기 자체를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딱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대중교의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록들로 결국에는 우리 역사서의 일종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학술회의의 장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학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또 환단고기를 조금 더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